안녕하세요. 네. 화면 잘 보여. 예, 제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영상 뒷부분이 네, 됐습니다. 이렇게 잘 안 나왔잖아요. 통일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또 틀어지고 될 것 같다가도 또 안 되고 또 가다 보면 또 제자리 같고. 예, 그래서 아마 우리한테 그냥 편하게 끝까지 다 봤으면 통일은 쉬운 거구나 그럴 수 있는데 통일은 어렵구나 이걸 또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또 제가 지금까지 꽃다발을 많이 받아봤는데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아주 그냥 바로 전까지 물에 담겨있던 싱싱한 지금까지 받아본 그 꽃 중에 가장 싱싱한 꽃을 제가 받았다. 웬만하면 물은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까지 저한테 줄 때까지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보관해서 주셨기 때문에 뭔가 조짐이 좋다, 뭔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좀 와서 제가 또 우리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 뵀습니다. 아까 우리 정말 사실은 들어오면서 김중수 회장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 가정연합의 정말 최고의 강사 중에 가장 뛰어난 강사가 있다면 김중수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저런 분, 저렇게 강의 잘하시는 어른을 강사 앞에 앉혀놓는 건 큰 정말 부담을 주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동욱 회장님 항상 참 인자하시고 인품이 고우시고 오늘 보니까 그냥 따님도 아주 똑같이 아주 정말 미소가 아름다운 예쁜 딸을 두신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또 김무식 평화대사님 우리 회장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피스로드 참 그 10여 년 전부터 정말 도와주시고 충주 체육관 또 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배려를 제가 잊지 않고 있고요. 오늘 뵈니까 근데 어떻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으신지 그 건강 관리의 비법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회장님은 늘 평화 운동하고 통일 운동하시기 때문에 나이 드실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회장님. 우리 한국기 회장 우리 아까 예 어디 계세요? 예 옷을 갈아입으시니까 예 정말 트롯으로 신사동 그 사람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 가야금으로 신사동 그 사람의 그 좀 연주를 봤는데요. 이름이 아마 북에서 쓰시던 이름이 아니시죠? 그 이름 그대로세요? 네. 와 놀랍다. 제가 그 이름을 저분은 한국 와서 이름을 바꿨다. 왜냐면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희자는 제가 한자는 뭔지 모르지만 기쁠이 아닐까 그래서 한국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런 이름은 북한에서는 정말 어디 정말 잡혀갈 이름인데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바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단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와서 좀 무서웠던 게 단상 밑에 시계를 왜 놓는지 이 강사는 시간이 오버하면 안 되잖아요. 오버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 밑에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5분 지났네. 그래서 이런 무서운 곳에 다 쉽지 않은 곳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충주시가 오면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만 7,496명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조금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은 2014년도에
2013년도에 이제 문선명 총재께서 2012년에 성화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통일운동의 그 뜻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일본에서 그 제일동포들 가운데 평화통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총재님이 창설하신 단체인데 거기는 유일하게 민단과 청년이 같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 사이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조총련과 민단은 절대 같이 행사 안 해요. 그냥 원수가 거기도 보이지 않는 38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평화통일연합은 같이 만날 수 있느냐? 일본 사람들이 남북통일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총재님의 뜻에 따라서. 일본 사람이 통일운동을 한다고 초청하는데 안 올 수가 있어요? 양심상? 민단이 온다는데 우리는 빠질 수 없잖아요, 청년은. 그러니까 청년이 온다는데 민단이 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운동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께서 우리 회장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심정 동조권 평화통일 대회라는 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리트렌제스회관에서 조총련계 500명, 민단계 500명을 초청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림픽 그 리트렌제스회관에서 자매결연을 맺게 한 거예요. 자매결연을 맺게 하는데 둘이 하면은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민단과 총련끼리 자매결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왜 와요? 왜 또 깜짝 놀랐네요. 시계 치워주러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농담이에요. 진짜. 하여튼 그 총심정 동조권 평화통일대회를 했는데 민단은 아마 경상도, 그 다음에 총련은 전라도 쪽 우리 평화대사님들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왔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그 이사장님도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하는데 우리 총재님이 일본 조총련하고 하라 이거예요. 그 박근영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유경수 여사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조총련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문세광이 저 총격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 총재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는 이 원수의 길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박근영 이사장님이 자매결연을 하셨어요. 정말 이건 굉장한 비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가 이번에는 1000명이 아니라 2배로 2000명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민단 1000명, 조총련 1000명이 와서 총심정 동조권 평화통일대회 하고 리트렌제스회관에서 그때 그때는 올림픽홀 좀 더 크니까 거기서 하고 임진각에 가서 평화통일대회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2, 3년 뒤인가 또 민단 총련을 또 부르신 거예요.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인원이 10,000명입니다. 10,000명. 그러니까 10,000명의 제일동포들이 민단 총련 합쳐서 한국으로 온다. 그렇게 오게 하려면 사실은 자기 돈 내고 모든 거 다 하라 그러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연합이 어렵지만 그분들의 비행기표 또 호텔료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최소한으로 올 수 있게. 그래서 10,000명에다가 스텝 우리 식구들까지 오니까 11,000명이 오니까 호텔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서울에. 그래서 막 충청권까지 호텔이 내려가야 되는, 그렇게 하면서 대회를 어디서 했냐면 킨텍스 아시죠? 고양시 킨텍스에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홀이 있잖아요. 그게 5개인가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 터가지고 거기서 대회를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거면 아마 2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 참 아버님 총재님께서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러면
11,000명이면 보통 일이 아니니까 도시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도시락 업체도 이게 뭐 다 달라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1,000개도 아니고 11,000개인데. 근데 도시락을 잘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언제 이 사람들 또 만나겠나. 내가 최고로 정말 대접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롯데호텔, 신라호텔, 대한민국의 호텔이랑 호텔은 다 섭외해가지고 그 섹터를 정해가지고 11,000명이 그 홀을 5개를 다 터가지고 스테이크 만찬을 했습니다. 그때 총재님께서 정말 그 마음, 사랑을 전하신 거죠. 그게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대한민국의 호텔들은 놀라운 정말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11,000명을 서빙하려면 내가 여기서 들고 가다가 이 서빙하는 사람이 내 테이블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 똑같은 게 1,100개가 있는데 가다가 길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고 가면 못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밑에다가 색깔 테이프가 쫙 있고 가면서 거기서 1번, 2번, 3번, 101번, 102번, 951번, 900, 그 라인, 이 땅을 보고 가야 됩니다. 번호만 찾아서 색깔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테이블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면서 총재님께서 참 눈물을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부터 민당과 청년이 작은 통일을 이뤄야 된다. 내가 언제 또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총재님의 그 간절한, 누가 그렇게까지 해주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남북 통일을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그 민단과 청년의 그 제일동포들이 총재님이 20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013년에 이제 성화 1주년이 있잖아요. 야, 우리가 그 행사장에, 성화식장에 가야 되겠다.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무슨 정말 그 총재님 우리에게 줬던 그 사랑,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줄 수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걸어서 가자, 걸어서. 일본에서부터 그 정성으로 걸어서 배 타고 한국 가자, 이런 얘기가 있으셨는데 연세도 있고 걸을 수도 없고 얼마나 일본이 커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통일연합의 김원빈 사무총장이 저한테 자전거를 타는데 일본 북해도 최북단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가지고 임진각까지 가자, 이거입니다. 야, 그래서 그거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자.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하자. 그래서 일본 북해도 최북단 와카나이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가 옛날에 우리 대한항공 007편 그 민항기가 뉴욕에서 알래스카 거쳐서 사할린 상공 거쳐서 한국 오던 도중에 폭파됐잖아요. 소련의 전투기에 의해서. 그 잔해하고 유해가 다 떨어진 곳이 그 바다잖아요. 사할린 앞바다. 그 조류에 의해서 그 유품이 다 흘러온 것이 와카나이 항입니다. 그래서 그 와카나이 항에 뭐가 있냐면 세계 평화 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임진가처럼 평화의 종이 있고 기념탑, 어떤 탑이 있는데요. 그 추모탑. 비행기 꼬리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꺾어진 비행기 꼬리를 상징하는데 269명, 16개 나라, 대부분 한국 사람들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세계평화공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는데 38선을 뒤집어 엎자. 그래서 출발한 날짜가 8월 3일입니다. 8월 3일 날 출발해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한일 3,800km 자전거 통일 대장정이라는, 사실은 일본 열도만 해도 뭐 4,000km가 훨씬 넘죠. 그런데 3,800km라는 이름을 달았던 것은 이제는 이 냉전과 분단의 시대를 넘어서
38선을 무너뜨리고 평양을 거쳐서 세계로 가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그 뜨거운 여름에 평화의 종을 치고 출발해가지고 릴레이로 20km, 30km씩 일본의 젊은이들, 또 민단 사람들, 청년 사람들, 또 가다가 조청년 학교도 있어요. 일본에 아직도. 그 조청년 학교 가면 그 조청년 학교의 학생들이 자전거 뒤에를 막 뛰면서 운동장을 같이 돌면서 남북 통일을 염원하고, 정말 이거는 문선명 총재님의 그 열정과 통일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민단 청년이 같이 동참을 하고 자전거도 같이 탔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건 남북한 사이에 있을 수 없고, 예. 일본에서도 민단 청년끼리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전거가 이제 부산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 시모노세키 항에서 이제 배로 실어서 부산으로 오는데, 아니 일본에서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수천 킬로를 달려와서 부산에 오는데, 한국은 그냥 KTX 타고 가서 그 역에서 이렇게 그 항구에서 이렇게 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도 우리가 탈 수 있는 최북단이 우리 휴전선 때문에 갈 수 없으니까 인천의 서해 관문입니다. 자전거 종주 끝나는 데입니다. 거기서 거꾸로 이제 거기서부터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부산 항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서 제일 먼저 그 부산에 유엔 평화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사한 그 병사들이 고향에 못 돌아간 저기 연고가 있으면 가지만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거기 유해가 지금도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최연소 전사자가 누구냐면 호주에서 온 병사입니다. 이름이 제임스 패트릭 돈트. 가장 나이 어린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병사의 이름을 기억하겠다는 뜻으로 거기에 돈트 수로, 돈트 워터웨이라는 그 소년병의 이름을 이제 세운 그 수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우리가 그 소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참배하고 자전거를 출발하는데, 그 소년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16살에 참전했습니다. 자기의 나이를 20살이라고 속이고 자기 형과 함께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참전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던 영연방 국가들의 참전에 나도 돕겠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돕겠다는 뜻으로 왔는데 일주일 만에 전사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정말 대한민국은 세계의 도움과 희생 덕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피스로드는 출발지가 바로 유엔군 평화공원에서 참배하고 인증가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부산에서부터 갔지만 지금에는 이제 양쪽 목포와 부산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아까 우리 김무식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화령곡의 정상에서 만납니다. 저 호남에서 출발한 팀은 괴산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오고 부산에서 출발한 팀은 밀양 쪽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같이 출발합니다. 이제 도착해서 요이 땅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학생들이, 못할 것 같은 여학생들이 올라간다니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그 꼭대기쯤에 와서 이제 도착한 그 여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한번 소감 좀 얘기하라 그러니까 정말 내리고 싶었다고, 정말 내리고 싶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근데 내릴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이 어렵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면 결국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참, 그리고
이제 통일팀 평화팀 만나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숙소로 내려갈 때는 그냥 안 불러도 저절로 내리막길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통일을 하기까지는 어렵지만 통일이 되면 또 순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2시에 딱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저 강의한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난 대로 조금 한 거라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충주시가 아까 말씀 20만 7천 명 했는데 저희가 우리 가정연합, 우리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은 이미 2014년에 한학자 총재님의 그런 말씀에 따라서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러려면 그냥 통일을 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시면 시, 군이면 군, 도와줄 곳을 정확하게 준비하지 않고는 그 통일의 때가 와도 우리는 우왕좌왕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저희가 다 정했어요. 그때 정한 것이 우리 충주시의 자매 결연 도시는 영변군입니다. 네, 영변군. 네. 개천시, 평안남도 개천시입니다. 평안남도 개천시인데요. 여기는 26개 동이 있고 11개 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서쪽에는 청천강이 있고 위로는 영변이 있고 아래쪽에는 안주시입니다. 거기 그 지역이 그 안주시는 우리 한학자 총재님 참 어머님의 고향이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이 변했을 텐데 2010년 정도에 거기가 30만 정도 인구가 사니까 아마 이 지금 충주시하고 인구가 비슷하거나 조금 많거나 거의 유사할 것 같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정한 것은 독일이 통일됐을 때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밤 폴란드에서 바웬사 대통령하고 저녁 먹다가 베를린 장벽 붕괴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러니까 헬무트 콜이 막 사람들과 손 붙잡고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은 그날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의 사진입니다. 아니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의 그런 헬무트 콜 총리가 통일 독일의 초대 총리가 된 헬무트 콜조차도 베를린 장벽 붕괴를 예측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호네커 서기장, 동독 서기장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 32일 전이 무슨 날이냐면 동독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화된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 호네커 서기장이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을 비롯해서 27명의 공산권 지도자 쫙 초청해가지고 소련제 탱크가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을 쫙 손을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동독 사회주의는 성공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딱 32일 뒤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동독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서독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인간의 힘만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역사는 하늘이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헬무트 콜이 자신의 책에 헬무트 콜의 그 옆에 있던 그 보좌관이 있습니다. 비서. 그 사람이 쓴 책이 독일 통일 329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었더니 헬무트 콜조차도 예측 못한 거예요. 폴란드에서. 그리고 그는 뭐라고 썼냐면 역사가 독일 민족에게 기회의 문을 조금 열어주었고 우리는 재빠르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나님 게르만 민족을 축복하소서 그래요. 역사가 기회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역사가 기회의 문을 열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중요한 건 기회가 왔을 때 독일은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쓰지 않았어요. 아주 조금 열렸지만 재빠르게 들어갔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에요. 한순간에 일어났는데 그 순간을 독일의
동독과 서독의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그 뉴스를 듣자마자 진위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뭐 와 하고 가서 베를린 장벽을 올라탔습니다. 막 도끼도 가지고 가고 망치도 갖고 와서 막 깨기 시작하고 이걸 막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문이 갑자기 조금 열렸는데 독일 사람들은 재빠르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기회의 문을 열었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서독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강국이었고 경제 강국이었던 서독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이 그 기회의 문을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들어가서 동독 국민들, 동독 시민들을 끌어안은 겁니다. 자기 집에 차가 있으면 한 대 있으면 빌려주고 돈 있으면 돈도 빌려주고 방이 남으면 방도 빌려주고 그렇게 했어요. 서독 사람들은. 그리고 국가가 아무리 강대 기반이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동독이란 나라 하나를 다 먹여 살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매결연 도시를 맺어서 도왔던 겁니다. 우리도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지금도 뭐 특검이니 뭐니 이러고 지금 국민은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북한이 철책을 지금 뭐 어떻게 하고 러시아가 들어와서 지금 러시아와 지금 북한이 거의 뭐 군사 동맹에 준하는 혈맹을 맺고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 개입을 한다고 이러고 있어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제가 2010년이죠. 연평도 폭격 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연평도 주민도 다치고 또 군인도 사망하고 여러 사람이 그 희생을 많이 치렀는데 그때 폭격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한 대의 쾌속선이 연평도로 갔습니다. 인천에서. 기자들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탔어요. 네. 왜? 적어도 우리가 뜻을 알고 남북 통일을 생각했고 참 부모님의 뜻을 아는 한 사람이라도 연평도에 들어가서 하늘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한 중순 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이불도 없고 그냥 가져간 코트 그냥 껴안고 그냥 스티로폴 밑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참 실망한 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북한의 그 도발, 이 포를 쏘고 막 100여 발 이상의 포를 쐈을 때 그 당일에 북한을 비난하는 각 나라의 의회에 성명이 나왔습니다. 유럽 의회, 뭐 미국 의회, 일본 의회, 뭐 호주 뭐 다 나왔어요. 안 나온 데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 내일은 나올까? 안 나와요. 3일 돼서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죠? 한 정당은 이건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뜻에서 북한의 도발이다. 이렇게 비난해야 된다라고 하고 한쪽은 그건 너무 과하다. 북한의 포격이다. 이 두 용어를 놓고 3일 동안 논쟁하다가 나온 답이 포격 도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것은 그 시기에 국회의원의 세비 5.7%는 조용히 스스로 인상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에다가 맡겨놓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국민이 우리가 독일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을 끌어안았듯이 우리도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충주에 20만 7천 명이 사신다면 저쪽도 뭐 그 정도 숫자가 있다면 야 내가 통일되면 그리고 그런 문이 통일되기 직전이라도 문이 열리면 나는 쌀 한 가마니 저 어디요? 개천시에 나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있는 충주 시민이 한 10명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독일처럼 어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북한 동포를 끌어안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일준비 국민위원이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아까 문선명 총재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정말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 북한 동포를 내 형제라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충주 시민에게 있다면 우리는 개천시의 국민이 그 국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쌀 한 가마니가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일 거예요. 그죠? 쌀 한 가마니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5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준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충주시에 최소한 10,000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분의 1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 자서전을 쓰셨는데요. 그 자서전을 이렇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문선명 총재님과 나는 분단을 끝내고 남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정성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일념으로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과 국제순공연합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전을 영원히 추방하는 일에 실제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990년 고르바초프를 설득해 공산주의를 몰락시켰습니다. 1991년 김일성 주석을 만나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완화시키고 통일을 위한 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국제사회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193개 나라의 평화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와 같은 세계적인 신문을 세워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밑거름을 바탕으로 121개국의 나라가 참가하는 피스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해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을 결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언어와 국가, 인종이 다른 수십만 명의 세계인이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며 93일간의 세계 종단 프로젝트에 동참했습니다. 인진각에 모여 다 함께 한국어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러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이 운동은 세계평화 국회연합 창립과 더불어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자국에 유엔 사무국이 들어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평화 국회연합 대회를 통해 한국의 유엔 사무국을 개설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2000년 유엔 본부에서도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과 비무장지대 제5 유엔 사무국의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나아가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학자 총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올해가 정전협정 71주년, 강산이 7번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올해 새해부터 북한은 긴장을 조성하는 200여 발의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2배, 400발을 또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협박을 하고 심지어 남조선 괴뢰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이런 협박에 가까운 이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이제 제1의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조선이죠. 남조선, 북조선.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만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이제 아예 대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오히려 그 한류 뭐가 했던 그 미국의 어떤 뭐랄까 어떤 미국의 연방 중에 하나 있는 좀 한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미국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도 그 잘 사는 대한민국이 남조선이었어? 이걸 다 알게 돼버렸네요. 네. 그래서 김정은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 미사일은 남한의 시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김여정은
오로지 한 가지 사명은 서울이다. 그러니까 아마 용산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충주에 계신 분들은 조금 안심해도 되겠다. 서울하고 좀 머니까. 근데 미사일을 보내지는 않고 엉뚱하게 풍선을 보냈어요. 그래서 풍선을 이렇게 보니까 뭐 격발 장치가 달려있고 밑에 뭐야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고 이걸 풀어보니까 온갖 쓰레기가 그냥 그리고 가축 분뇨 뭐 이런 것들을 막 사람 것도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수준 이하에 이렇게 보낸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겁니다. 왜? 남한에서 가는 대북 전단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걸 USB도 당기면 그 USB 하나가 거기에 한국 드라마, 노래 이런 게 막 수십 편, 수백 편이 하나 조그만 건데도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도 중국제 TV가 있으면 거기 USB 단자가 있으면 그거 끼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한국 전파가 잡히는 그 지역에서는 그 안방에 있는 텔레비는 이렇게 다 이렇게 뭐랄까 채널 고정하고 이렇게 납땜돼 가지고 우리 주파수를 못 잡게 돼 있지만 장롱 안에 조그맣게 들어있는 TV에는 그게 풀린 게 있답니다. 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다. 맞죠? 네, 맞죠? 네, 그런 분들. 그래서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너무 많이 보고 북한의 젊은이들끼리도 노트북도 있는 애도 있을 거고 평양에 사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류가 너무 많이 퍼져 있고 특히 최근에 우리 탈북민들이 보내는 것은 김정남 사망 있잖아요. 김정일의 장남. 근데 어릴 때 찍었던 그 사진, 이 사람이 아들이라는 거, 장남이라는 거, 첫째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누가 죽였는지. 김정은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이 김한솔이 김정은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진이 담긴 전단이 넘어가니까 완전히 스트레스죠. 그냥 USB 노래만 오면 상관없는데 이런 것까지도 흔드니까 굉장한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대북 확성기를 딱 한번 시범적으로 트니까 김여정이 대북 전단만 안 보내면 우리도 안 보내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런 겁니다. 김정은이 김정남을 장남을 살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니까 사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는 남북 관계를 하면 할수록 부담되는 겁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통일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포기한 거예요. 안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라도 자기 체제를 지키려면은 문을 걸어 잠가야 되죠. 그래서 남북 관계를 하던 기구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 다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의선 철도도 폐기했습니다.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때 참 공들여서 돈 들여서 철도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면 그거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조국통일 3대 헌장탑도 철거했습니다. 그 개성에서 차 타고 평양 들어갈 때 언덕에 딱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참 멋있죠? 근데 이 3대 헌장탑이 첫째는 뭐냐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 원칙, 이걸 첫째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이건 1993년 김일성의 통일 강령입니다. 아시죠? 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기술 있는 사람이 다 같이 해서 통일하자는 거예요. 이게 북한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고려 민주연방제 통일 방안도 담아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근데 고려 민주연방제 통일 방안은 뭐냐? 고려는 코리아니까 고려, 그다음 민주적으로 하자. 그리고 연방제로 통일하자. 둘 다 다른 제도로 살았지만 그래도 빨리 통일하고 두 개의 제도와 두 개의 체제로 우선 가다가 통일을 빨리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외세를 배격해야 되니까 주한미군 철수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전쟁이 납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래서 우리는 힘이 들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시장 경제로 이끌고 그래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김일성 주석을 기리고자 만든 탑인데 이 탑을 철거해버렸다는 거죠. 양옆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엄청난 돌탑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여기 직접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 12월에 제가 피스로드를 논의하려고 평양 갔을 때 북한의 정부 직원이 저한테 송 선생님도 이 조국 통일 주석님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돌판을 하나 오신 김에 하나 기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돌판들이 평양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 대한민국만 주사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친북 주사파.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있고 온갖 다 있습니다. 그들이 돈 내가지고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 방안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돌판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양옆에. 네.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으니까 실제로 다 철거해 버린 거예요. 그럼 왜 통일을 안 하겠다 이거냐?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김정은은. 우리는 별개의 국가고 원래 남남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이 한류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백지영의 총 맞은 총 맞은 것처럼 이게 지금 그 북한의 청년 남자들이 아주 그냥 최고의 인기 노래고 이명웅의 노래가 지금 북한 여심을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명웅 아시죠? 이게 못 막는 거예요. 내가 노래 듣고 그거 봤는데 너무 좋은데 마음에 팍팍 꽂히는데 그거 어떻게 막아요? 보지 말라 그래도 그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대 청소년에게 드라마 봤다고, 한국 드라마 봤다고 12년 노동교화형을 때리는 것을 TV로 생중계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여기 탈북민 우리 식구님들 계시는데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렵지만 정말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아서 보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브로커가 막 뛴다 하더라도 뭐 아주 많이 너무 긴장돼서 50%를 뛰었다고 보세요. 우리는 3,000달러, 한 2,000달러라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뭐 저기 한 사람은 한 300만 원이면 2,000달러라고 이렇게 단순히 한다면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열심히 하면 3,000달러 모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뜯겼다 하더라도 2,000달러 중에 1,000달러만 브로커가 자기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전달된다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 북한의 1달러가 우리 뭐 삐라 뿌릴 때 1달러 넣어서 보내니까 어떤 분은 도대체 뭐 1달러 보내가지고 뭐가 되냐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1달러가 큰 돈인 거예요. 장마당에 가면 그 돈이 뭐 7,000원이 됐다 6,000원이 됐다가 그 시세에 따라서. 근데 북한의 임금도 많이 안 주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처럼 임금은 그냥 조건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장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 생산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돈 있는 사람은 거꾸로 직장에게 돈을 주고 나 빼줘라. 그럼 나 장사하러 다닌다.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달러가 그냥 한 달 월급 같은 돈이니까 1,000달러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래서 탈북민 가족들이 생활 형편이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반동이었는데 반동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향란이라는 저 경남의 창원의 여성 탈북민 지도자가 저한테 그래요. 어느 날 회장님 제 딸이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남조선에 와 있잖아요. 응?
중국 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실을 알면 이 딸이 결혼이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통화가 또 된대요. 어떻게 이 전화가 이게 정보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뭐라냐면 그 남편이 평양의 의사인데 그 시부모가 불었다는 거예요. 야, 네 엄마는 도대체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그럼 보통 중국 갔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너무 착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아랫동네 가 있습니다. 아랫동네 나는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깜짝했겠죠. 그리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3일 뒤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다고. 왜? 아니 땅이고 정부 간에 먹여 살리지 못하는 나라에서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엄마가 돈을 부채주고 있고 그 딸들이 그거 가지고 대학 포기하고 장마당에 장사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집을 왜 놓쳐요? 아니 의사하면 뭐예요? 약도 없는 병원인데. 그런 면에서 탈북민이 이제는 북한을 다 바꿔놓은 겁니다. 독일이 통일될 때 왜 통일됐느냐? 서독 사람들이 통일운동을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고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은 동독 사람의 강한 열망 때문에 그들이 서독과 흡수 통일하겠다는 정당을 일당을 만들어서 흡수 통일을 스스로 한 거예요.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누가 만들어요? 대한민국 국민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 우리 아까 김순례 회장님과 같은 또 우리 한국희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이 잘 사는 곳이고 여기 와도 안전하고 자기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다 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돼요. 그 북한이 별짓 다 하잖아요, 요즘. 김정은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사진을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바늘에 질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잘 마음에 안 들어올 거예요. 뭐가 좀 나라가 좀 잘 돌아가고 배도 따뜻하면 지지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또 세습까지 가려고 하는 태도. 과연 이런 것을 그동안 북한 주민들은 좀 굶주려도 우리가 남조선에 우리보다 더 고통받고 있는 그 불쌍한 남조선 인민을 살려야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못 먹어도 참아야 된다.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가르쳐 놓은 그 사람들에게 통일을 안 하겠다. 제가 1994년부터 99년까지 5차례 남북 대학생 세미나를 북경과 모스크바에서 5차례를 진행했잖아요. 그때 문선명 총재님께서 김일성 주석 만나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길을 5차례를 제가 실무를 봤는데 그때 왔던 북한의 학생들은 다 엘리트예요. 김일성 종합대학 김철순 학생위원장, 김영직 사범대학 유경철 학생위원장, 평양 그쪽에 권호웅. 제가 금강산 갔더니 금강산을 관리하는 북한 최고 책임자가 그때 왔던 그 학생이었어요. 김정은이 그 통역할 때 잘생긴 남자가 옆에서 통역한다요. 그 친구도 그때 왔던 다 만났던 친구예요. 유경철은 김영지 사범대학교 친구는 제가 차고 있던 제 축복 결혼 시계를 걔한테 채워주고 같은 66년생이에요. 우리가 4번을 같이 진행을 스텝했기 때문에 내 시계를 채워주고 걔 시계를 제가 차고 우리가 통일될 때까지 항상 잊지 않고 그때 만나자.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그 친구 강의하다 생각을 해서 그 친구가 줬던 그 시계를 이렇게 딱 보니까 뒤를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재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잘 사는 집안이었구나 그때도. 네? 그런 것을 그때 그 친구들을 제가 2018년 평양 갈 때 북한에서 저를 안내해주는 그 중간 다리가 있잖아요. 약간 또 그런 수고비도 주면서 이렇게 좀 협조를 받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 송 선생님, 아니 우리 당에 송 선생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 송 선생님은 아주 점잖은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북한에서 누가 나를 알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왔던 장관급 그 회담하러 왔던 권홍이 또 박재규 통일부 장관하고 정금철하고 그 제주도에서 할 때 정금철 바로 옆에 수행교수로 온 유경철, 그런 애들이 다 친구잖아요. 깊이 정말 속에 있는 얘기도 했던 애들이고 우리끼리는. 그런 애들이 거기 평양에 당에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친구들의 그 세계, 정신세계, 대한민국의 대학생보다 통일에 대한 강한 열정은 북한의 학생들이 10배, 20배 컸습니다. 그들이 지금 와서 갑자기 김정은이 뭐 3대 헌탁 없애버리고 우리 단절한다고 한들 김정은의 그 마음을 이해해 줄까요? 이해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냥 그러면서 통일도 안 하겠다면서 뭐 자기 사진을 할아버지 아버지 옆에 딱 붙여놓고 딸 10살짜리 데리고 세습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이건 너무 심각한 상황이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 곳이 러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푸틴만 오기를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래갖고 같이 뭐 푸틴이 준 차도 번갈아 가면서 타면서 군사동맹 체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막 이러면서 나옵니다. 한쪽이 침공당하면 상호 지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동 군사 개입의 높은 수준의 동맹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김정은이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미일이 이렇게 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막아내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핵무기도 함부로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도 야 이제는 한국에서 다 핵 전술을 빼냈는데 북한도 갖고 있고 저 전쟁하면 러시아와 핵 쏠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오니까 이제는 한국에도 전술핵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를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비무장지대에 지금 철책도 세우고 또 장벽도 세우고 있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침공할까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탈북하지 못하도록 이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도록 하겠다는 뜻이 거꾸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김정은이 한반도에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2개의 국가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과거에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으로 통일됐던 그때의 동독의 정책과 지금 북한이 하는 정책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통일하자고 그렇게 우리 북한이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동독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독에게 통일하자고 했는데 어느 날 경제적 격차나 이런 게 너무 커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독일이라는 표현도 쓰지 못하고 통일이라는 말도 쓰지 못하고 동독, 서독이라는 말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에 동독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북한은 알 텐데 왜 이럴까? 더 북한 경제를 살릴 수도 있는데도 왜 이렇게 통제만 할까? 그것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거죠. 북한보다 가난했던 중국. 김일성이 중국 화교들에게 북한에도 우리가 화교가 한국에 살듯이 북한에도 중국 국적 갖고 화교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어요. 중국 국적 그대로 갖고 있어도 좋고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할 수 있도록. 그때만 해도 평양이 더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었으니까 북한 국적을 바꿨어요. 그 사람들은 그 자식들한테 두고두고 욕먹고 있습니다. 왜? 중국 국적 갖고 있으면 심양 가고 단동 가서 물건 사갖고 뛰어오면
중간에 막 브로커도 뜯기고 뭐 있겠지만 적어도 5배, 6배 이익을 남기면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지금 어딘지 아세요? 홍콩 아니에요. 상해입니다. 상해. 중국 상해. 이렇게 발전했어요. 베트남 공산주의로 통일된 나라입니다. 호치민의 그 시신이 그 광장에 지금 김일성처럼 다 모셔져 있어요. 방부제로 처리돼서. 그거 사람들도 참배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부러워했던 베트남 왜 이렇게 발전했죠? 이유가 뭘까요? 중국은 왜 발전했죠?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딱 2가지입니다. 시장 경제를 한 겁니다. 정치는 공산당이라 할지라도 독재할지라도 최소한 경제는 시장 경제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조명철 지금 평안남도 지사,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교수였던 이분이 아주 저 가까운 친구인데 이분이 그래요. 2가지가 차이가 있다. 베트남이나 중국과 북한의 차이는 2가지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것만 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러 갈 수만 있게 하면 북한 사람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생활력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업가들, 성공한 사업가들 대부분 북한 출신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님 같은. 굶어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굶어 죽을 수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섬입니다. 우리는 위로 못 가잖아요. 3면 바닷길밖에 이용 못하는 섬이었고 길로 본다면 맹지입니다. 맹지에 건물 세우고 우리가 뭐 일을 해서 세계 경쟁력 6위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우리보다 자원 많습니다. 자원도 많고 히토류도 있고 우라늄까지 다 있어요. 대한민국 우라늄 1g도 없습니다. 북한이 원자력 핵폭탄 만들 수 있는 건 뭐냐? 무한대 원자력 우라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면 똑같은 시장 경제면 둘 중에 누가 더 유리하느냐? 우리는 맹지니까 길이 없어요. 대륙으로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다 열려 있습니다. 14억의 중국 시장, 거기 2억의 러시아 시장, 또 유럽까지도 연결돼요. 최소한 15억, 16억의 시장을 자동차로, 기차로 물건 만들어 보낼 수 있는 조건. 누가 더 이기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아무리 빌고 빌어도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못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동의하시면 박수라도 한번 쳐주세요. 그 말을 용기 있게 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안 하고 몽골 대통령이 평양 가서 했어요. 차이아 엘백 도로지 대통령, 이분 평화대사입니다. 평화대사. 이분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북한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어요. 2013년에. 보통 가면 김일성 종합대학 최고의 대학에서 강연하시겠죠? 그때 북한이 2가지의 요구 조건을 걸었어요. 대통령님, 딱 2가지는 지켜주십시오. 첫째,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나오면 안 됩니다. 2번째, 시장경제라는 말도 나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걸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들었다. 안 들었다. 네. 안 들었다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분이 그 말 안 했습니다. 네. 북한에서 요구한 대로 그 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강연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이분이 한 말이 이거예요. 어떠한 폭정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 자유롭게 사는 것은 인간의 욕구이며 이는 영원한 힘이다.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자산이고 자유는 사람이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케 하고 사회를 진보와 번영으로 이끈다.
그리고 북한 당 간부들, 북한의 또 김일성대 교수들 다 앉혀놓고 한 말이에요.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북한은 인간은 자기 운명과 세계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왜?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이 자주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의식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운명과 세계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딱 또 뭐가 전제 조건이 있냐면, 그런데 그게 발휘되려면 수령님의 지휘를 받아야 된다, 지도를. 그러니까 결국은 김일성 수령의 지도를 받아야만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 실현되고 자기 운명과 세계의 주인이 된다는 논리 구조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차이아 엘벡도르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가장 핵심이 뭐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유의지.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보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간섭하면 로봇이죠. 자식이 아니라 종이죠. 그러나 인간이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의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우리가 뜻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도 인간의 책임 분담, 인간의 스스로의 의지와 자유의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이분이 평화대사예요. 평화대사. 그래서 제가 워싱턴 타임즈 우리 문선명 총재님, 한학자 총장님께서 미국의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미국이 어떤 나라가 비교해 보세요. 근데 미국의 그 워싱턴의 심장부에 이런 신문사를 세웠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 LG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의 문선명 총재님이, 한학자 총재님을 도와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와 그런 백그라운드의 배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레이건이 카터와 40대 대통령 선거에 붙었을 때 현직 대통령 카터가 당선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가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선의 선거 공약은 주한미군 철수 플러스 한미연합사 해체예요.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선돼 보세요. 난립니다. 그때 문선명 총재님은 결심한 거예요. 정말 사생결단. 그래서 뉴스월드의 사장인 박보희 사장을 불러다가, 자네 내일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신문 헤드라인은 어떻게 쓸 거야? 전면에 3차 세계대전이라고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렇게 신문에 내일 며칠 후에 대통령 선거하는 날 신문 전면에 레이건이 파격적으로 압승했다는 기사를 전면에 실어서 전 미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랜드 슬라이드니까 산사태처럼 이겼다는 거예요. 투표도 안 했는데 아침에. 그 신문이 레이건한테도 가고 전 미국으로 갔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신문을 받아들고 아침부터 기자회견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시차가 있습니다. 몇 시간. 일어나면 TV 딱 틀어보면 레이건이 랜드 슬라이드 내가 이겼다는 신문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이게 또 외신을 타고 가서 또 돌아올 때는 레이건이 이기는 분위기라고 또 나오고 이러니까 선거인단들이 이게 이제 압승을 하면은 나도 이기는 쪽에 찍고 가야지 뒤는 쪽에 해봐야 뭔 재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선거인단 540명 중에 2명까지 538명 중에 489명이 레이건을 찍었습니다. 레이건이 강력한 대소 강경책을 펼쳤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결국 아까 나오시더니 손 들고 핵무기를 50%를 감축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냉전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문선명 총재의 역할이 없었다면, 뉴스월드의 신문이 없었다면, 또 그리고 뉴스월드로는 약하기 때문에 아예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해가지고
소련을 맞섰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4시가 되면 워싱턴 타임에는 검정색 밴 2대가 딱 도착합니다. 하나는 백악관에서 오는 차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읽는 신문이에요. 왜? 누구죠? 부인. 라이사. 네? 라이사. 이건 면시. 아니요. 라이사. 라이사는 고르바초프고. 하여튼 낸시인가요? 맞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워싱턴 타임즈만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지지해주고 싸워주는 신문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이런 거 갖다 놓으면 까는 신문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못 들어오게 하고 제일 앞면에 워싱턴 타임즈를 딱 놓으면 이거 신문을 쭉 읽으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식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레이건 대통령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는 신문이 워싱턴 타임즈니까 백악관에 모두가 봐야 되고 여야 국회의원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야 됩니까? 레이건의 정책을 알려면 워싱턴 타임즈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대는 뭐냐면 소련 대사관에서 오는 차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네, 참 그런 문선명 총재님의 한학자 총재님 이런 길인데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죠. 정말 평양에 가서 참 김일성을 설득하고 금강산 개발 현대가 한 거 아닙니다. 통일그룹이 먼저 했고 사실은 $20 정도에서 일본에서부터 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김정일이 현대한테 주면서 $100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합의를 하고 걸어가시는 문선명 총재님이 누구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까? 김일성 손을 탁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김일성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 세상에 이 주석궁에서 내 손을 먼저 잡아?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 합의된 대로 김일성 주석과 합의한 대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일주일 후에 채택이 됩니다. 윤영묵 총리를 보내서 우리 정원식 총리하고 했고요. 경제협력의 평화자동차 했고 북한이 육자회담을 탈퇴하고 튀어나갔을 때 그때 워싱턴 타임의 회장을 보내서 4시간 반 동안 단독 회담을 해가지고 북한이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그 사인한 9.19 합의를 다시 돌이켜놨던 겁니다. 지금도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특사를 보내고 있고 이 남북관계를 긴장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많은 것을 봤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우리 목사님이 여기 아직 시계 돌아가죠? 1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은 또 다음에 와서 해야 되지만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 충주에 사시는 분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제가 그 사진 하나만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대학생 때 베를린에 갔었습니다. 문선명 총재님께 베를린 장벽은 무너진다라고 외치는 그 대회를 하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베를린 무너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329일 만에 독일은 통일됐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헬무트 콜 장벽 소식, 붕괴 소식을 폴란드에서 들었죠. 그리고 호네커가 고르바초프하고 이렇게 손들고 있죠. 이게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32일 전이에요. 상상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이 상황이 어떤 곳이냐면 베를린 155km 중에 딱 뚫려 있는 것이 체크포인트 찰리입니다. 이 검문소가 아직도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찾아갔습니다. 미국 탱크가 소련 탱크를 정조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베를린 장벽이 한날 갑자기 무너지고 독일이 1년도 안 돼서 통일된다고 믿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가 보니까 이 검문소가 유명한 관광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사진 찍는데 탱크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맥도날드와 켄터키 프라이드가 옆에 이제 다 들어섰어요. 야, 정말 독일 사람들은 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됐느냐?
고르바초프 때문이다. 고르바초프가 군대를 다시 동원해서 막지 않았습니다. 개혁 개방 정책을 그대로 약속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서독 사람처럼 잘 살고 싶었던 동독 사람들의 열망 때문에 통일이 된 거잖아요. 이 고르바초프는 자기 때문에 냉전이 종식된 게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과 같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모습입니다. 정말 3차 세계대전까지 얘기하면서 이 신문을 한 거예요. 파격적 승리를 그냥 선거도 투표도 안 했는데 내보낸 거죠. 538명 중에 489명 확보했고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했고 소련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SDR을 추진했고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해서 문서명 중재는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레이건의 이 정책에 손을 들어서 중장거리 핵미사일 50%를 고르바초프가 감축하는 데 동의한 겁니다. 레이건이 당선 안 됐다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문서명 총재가 레이건을 당선시키지 않았다면,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서 투입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고 정책을 밝혔고, 동독 옆에 헝가리의 국경이 열리니까 동독 사람들이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날 89년 11월 9일 동독 공산당이 우리도 여행 자유화 조치할 테니까 탈출하지 말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작된다는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들어가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통일이 된 것이다. 이 대한민국이 무슨 세금 통일세 준비한다고 통일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늘이 함께하는 기회의 문이 온다 했을 때 과연 충주 시민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천 시민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걸 구체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때 어느 날에 북한의 문이 열린다 할 때 우리 차에 저기 그 쌀 20kg, 50kg 실어서 가자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10,000명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들면서 통일준비 국민연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북한 동포를 내 형제처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워하는 운동, 그리고 우리가 얼마 안 되는 거라도 쌀 한 가마니라도 내가 미리 정말 조금통이 있으면 이 돈은 내가 쌀 살 돈이야. 문이 열리면 나는 이걸 쌀 세 가마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이 우리 통일준비 국민연 위촉장이 이제 전달될 텐데 정말 그 걸어 놓으십시오. 액자에 걸어서. 그러면 자식들 또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통일준비 국민위원이시네. 야, 우리 할아버지 멋지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통일준비 국민위원이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동포를 끌어안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운동은 명예가 아닙니다. 정말로 위하여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된다면 정말 이 운동이 확산돼서 충주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이제 그동안 고통받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북한 동포를 기억하는 운동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이 자리에도 북녘 땅을 떠나 이제 대한민국에 정착한 우리 탈북민 가족들이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는 여기서 사는 편안함보다는 북녘에 있는 가족들, 또 형제들, 친척들 늘 그리워하며 언제나 같이 이런 즐겁고 참 편안하고 걱정하지 않고 정말 두렵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할 말 하고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북녘의 2,500만 동포에게 그 길을 하늘 부모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인권과 그 행복이 북한 동포들에게도 가야 합니다.
아무런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나라가 일제 시대를 거쳐서 또 남북으로 갈리는 그 고통 속에서 어쩌다 보니 북한 정권 하에서 할 말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하늘 부모님의 자식입니다. 우리의 친척이었고 우리 형제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한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기회의 문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북한 동포를 끌어안고 정말로 참 사랑으로 품지 않으면 하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충주에서 북한 동포를 그리워하고 정말 내가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이거는 내가 살 돈이야. 북한 동포 개천식 우리 동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의 문을 잡을 것입니다. 아무리 좁은 문이 열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독일보다도 더 큰 문을 만들어서 북한 동포들도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충주시의 통일준비 국민위원이 되고 가정연합의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하늘 앞에 간절히 바라보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신한부 교회장 송광석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통일준비 국민위원 모든 분들의 마음을 먹어서 하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렸사옵나이다.